안녕하십니까? 표준 공정 모델 도입 기업의 로봇 활용 인력 교육 지원 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연규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조 로봇 산업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기계산업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제조 로봇 선도 보급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더 다양한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표준 공정 모델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해 교육의 접근성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소형 전기전자 분야 표준 공정 모델 중 전자부품 인쇄 회로 기판 화학약품 이용 표면 처리 인입과 삽입 핸들 운용 공정에 관한 매뉴얼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일균입니다. 전기전자 분야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제조로봇 활용 기술 개발의 결과물로 2020년 개발되어 2021년 현재 기업들에게 선도 보급되고 있는 공정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공정 모델은 전자부품 인쇄 회로 기판 화학약품 이용 표면 처리용 인입 삽입 핸들 운용 공정입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핵심적인 키워드는 화학약품 표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정들은 저희가 그 인쇄로 기판을 제작할 때 반드시 습식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상, 에칭, 여러 가지 표면 처리, 약품으로 인한 표면 처리를 저희가 거치게 되는데요. 인쇄로 기판의 이제 주요 성분이 이제 공기 노출 시 이제 산화막 형성 방지를 위해서 주로 표면 처리를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 표면 처리가 끝나야 이 큰 원판을 잘게 잘라서 이제 포장하는 공정으로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럼 현재 그 작업 절차를 보시면 그 동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저렇게 이제 걸어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치를 여러 장을 이렇게 묶어서 간격을 주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작업 절차를 보시면 그 작업대 그 인입을 이제 저희가 걸어주기만 하면 이제 인입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인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배출시키면 이제 건조대에 적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약품을 쓰다 보니까 작업자의 유해한 환경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게 되어서 현재 그 현장에서는 작업자 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간격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이제 미끄러지거나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약품에 적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그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공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데요. 도금 공정,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도금 공정이 대표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자산업 분야에서도 저 표면철에 사용하는 약품들이 굉장히 그 독하고 유해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로봇을 도입하는 목적으로 해서 가장 크게 보는 게 반복적인 작업으로 이게 효과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생산성을 로봇이 충분히 개런티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로봇이 어떤 유해한 환경에서 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주로 많이 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적합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적합성이 굉장히 높은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업자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시급성이 이제 굉장히 이제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기술적인 요소를 이제 융합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을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수평으로 이제 그 도금액이나 현상액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웬라인들이, 그러니까 습식 라인들이 대부분 다 이제 수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수직으로 들어가면 이제 보통 그 제품이 공급되고 원 재료가 공급될 때 중력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수평으로 주로 이제 그 적재 쌓아가지고 주로 공급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들어서 이제 그 정확하게 핸들링을 해서 그 걸어주는 부분, 그 잡아주는 부분을 하나의 그 모듈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만 이제 그
습식 그 처리 장치에 더해서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 두 부분의 모듈화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원판의 그 크기, 그 다음에 플렉서빌리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흡착 패드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약간 유니버셜한 그런 흡착 조절 가능한 그런 흡착 그 그리핑 툴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판을 거치 잡아주는 부분과 로봇의 어떤 연결을 하나의 모듈로 구성해서 그 모듈을 통하면 현장에서 그 모듈을 그 소프트웨어 모듈, 하드웨어 모듈을 적용하기만 하면, 만약에 하드웨어가 다르면 소프트웨어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을 적용해서 그 장비와 쉽게 인터페이스 될 수 있게 그 설계를 한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어기랑 통신 부분이 이제 모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통신 방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제 모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유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작업자들의 안정성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그 작업자들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공정을 설계했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로 보면 그 예상 그 적용 및 그 응용 분야를 보면 대부분 그 화학약품을 쓰는 분야는 대부분 적용이 이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이런 PCB 제작 관련한 산업들에서 항상 화학약품을 쓰고 그 화학약품 처리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이 수평으로 된 바스켓에 이제 그 동판을 수평 방식으로 이제 얹어주는 부분도 이제 로봇이 적용되고 있지만, 수직 방향으로 들어서 그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걸어주는 수직 비접촉 방식이 현재 주로 그 가장 많이 현장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하나둘씩 적용이 되기 시작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작업자들이 걸어주는데 습식 처리를 하고 나와서 깨끗하게 드라이가 돼서 나오는 경우보다는 건조대로 이동하는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젖게 되면은 이제 흡착 패드 중에 하나만 잘못 풀려도 사실 밑으로 떨어지거나 흡착이 풀려버리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샘플 테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데 조금 더 만약에 이제 흡착이 잘 풀리면 조금 더 넓게 잡는 데거나 흡착 패드 사이즈를 조금 더 큰 걸 넣는 데거나 이렇게 해서 샘플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만 간단히 테스트하고 다양한 그 라인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전자 분야만 아니더라도 뭐 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무겁지 않은 도금 관련해서는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자 분야다 보니까 대부분 모델로 만드는 이제 로봇의 가반 하중이 보통 7kg 내외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더 무거운 도금은 뭐 수십 킬로가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데 전문적인 영역이 또 있고, 이렇게 그 원판처럼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크고 대신에 약간 그 플렉시빌리티가 있고 무게가 무겁지 않은 이런 도금 그 현장에는 활발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전자부품 인쇄로 기판 화학약품 그 처리 공정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소형 전기전자 분야와 화학약품 이용 표면 처리 인입, 삽입 핸들 운용 공정 매뉴얼을 만나봤습니다. 로봇 도입을 통해 단순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도는 물론이고 불량률까지 낮출 수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